네, 2025년 3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양문석 의원이 지금 헌재에서 민주당이 탄핵했던 사람들 연이어서 기각이 나오니까 더 이상 민주당은 착하면 안 된다. 착한 민주당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할 것은 착한 민주당이 아니라 착한 국민입니다. 저는 착하다는 거를 virtue, 미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미덕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지고지선의 미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진화론을 공부해 보면은 착하다는 거는 생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거 자체가 최고의 미덕이 아니다. 진화론을 공부하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때로는 악하는 것도 그게 미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악해져야 됩니다. 뭐냐? 힘의 축이 기울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게 되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지금 청송교도소, 옛날 청동교도소, 그 다음에 안동교도소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옮겨야 할 정도로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이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에 입도 뻥긋 못하고 연이은 탄핵 기각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2심 선고에만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아니, 정치,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게 정당인데 어떻게 정치 투쟁에만 골몰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문제가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니까 장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라든지 정치학 공부해보게 되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의 정적은 땅을 쳤다 그러죠. 이토 히로부미는 영웅이 되겠구나, 후세에. 혁명가는 거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참,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통탄을 했는데. 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혁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거리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쉽게 말하면 차도살인지게 헌재로 하여금 윤석열을 베라. 헌재로 하여금 한독수를 죽여라. 헌재로 하여금 탄핵해라. 이런 식으로 약하게 갑니다. 직접 못해. 지금 정치인들이 아니야. 이런 나약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많아. 왜? 비겁하니까. 서양에서는 한 19세기까지 듀얼, 결투가 있었죠.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칼을 뽑고 싸웁니다.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은 그걸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문제 해결이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게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힘이 축이 기울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매번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너무 세상이 겁나니까 이제 사법이라는 걸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법에 너무 매달리면요. 정치가 이게 결말 없는 싸움이 됩니다. 꼭 부부싸움처럼 계속 말싸움만 이어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힘의 축이 기울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대화로 하려면 타협이 돼야 되는데 타협도 안 되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고 외치면 이건 정치가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결투도 타협도 없고 오로지 제3의 기관인 헌재 또는 법원에서 내 편을 들어줘라는 것만 요구합니다. 그게 안 들으면 막 성토를 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제3자인 법원이나 헌재에 맡기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결정 또는 선고를 받아들이겠다, 승복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안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갖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애기가 떼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애들은 좀 맞아야 돼요. 저는 국민들이 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향해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쉽게 말하면 조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송교도소 재수작까지 옮길 정도로 다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오로지 헌재가 윤석열 탄핵하라고 떠들고 그러면서도 헌재가 내리는 선고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런 민주당. 일당이면 좋을 줄 알았지. 주역 마지막 개가 항용유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12.3 계엄으로 좋은 기회를 맞고도 저렇게 찌질이 하는 저런 민주당이 대한민국 이끌도록 대통령을 낳도록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착한 국민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광화문 앞에 가봤어요. 광화문이 아니고 그 경복궁, 보통 광화문 사거리 그러면 종로 일가하고 그 이순신 장군 교부 앞에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보통 광화문 많이 그러죠. 근데 광화문 자체는 경복궁의 정문이죠. 경복궁이라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고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 열었습니다. 뭐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총리가 지금 즉각 롤백 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마은혁 씨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제가 베스킨라빈스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31가지 맛을 갖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30가지 탄핵을 했습니다. 발의를 했어요. 최상목 31번째 탄핵은 누굴까 그랬더니 다시 도돌이표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빨리 탄핵 결정을 내리라라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겠답니다. 이 정치적 압력을 다 가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상권은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헌재나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면 모를까. 압력받지 말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압력을 넣습니다. 국회가 넣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열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수당의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도요. 국가가 위기가 처할 때는 로마의 공화정에서도 군통수권자가 평소에는 콘솔, 집정관으로 있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딕타토르,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딕테이터, 독재관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가 처할 때는 독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늘 독재를 하면 안 되죠. 위기에 처했을 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집정관을 낳지도 않은, 즉 대통령을 탄생시키지도 못한 정권인데 자기들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죠. 한덕수 총리 재탄핵,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 그 다음에 마은혁 씨 재판관 임명해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모조리 뭐 소송 걸고 뭐 걸고, 그 다음에 헌재는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쪽으로 탄핵 결정을 하라.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는 선거법 위반 건으로 이재명을 사법살인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번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당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을 내놓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선거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인가 16일 날 그의 부인 김혜경 씨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에서 그게 이겨서 확정되면 그는 남편을 위한 어떠한 선거운동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서 그가 출마하는 것도 5년 동안 못하게 됩니다. 부부는 부부 전과자가 되는 거죠. 참 이런 민주당 이재명을 보면서 참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바른 말 하는 게 김부겸 씨인데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이 우리 민주당에 주신 힘을 제대로 절제해서 행사하지 못한 것이 뼈 아프게 아프다.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뼈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 12.3 계엄으로 윤석열 완전히 똥볼을 찼을 때 그거 하나 요리 못해서 그걸 내란머리로 갖다가 거꾸로 자기 당에 숨어있는 그 많은 시국사범 전과자들 다 드러나고 좌파들 다 드러나게 해서 거꾸로 몰리고 근데 그 근본적인 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잡범을 아바타로 내세우려고 하는 좌파들의 전략이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 좌파들을 위한 아바타, 바지사랑을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걸 덥석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서로 악의 공동체가 돼갖고 또 그리고 윤석열을 쫓아내는 게 목표.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 이상한 정권이에요. 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0.73포인트 차이로,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졌잖아요. 그때는 이재명이 속한 당이 여당이었잖아요. 확실히 좋은 조건인데 졌으면은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고 시비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용한다 그래 놓고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그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장모 문제 계속 치사하죠. 정면으로 윤석열을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특검 뭐 하다가 나중에는 뭐 최재형이랑 목사까지 나와가지고 선물을 줘놓고서는 그거 가지고 뭐 김영란법 위반이다 뭐 생쇼를 하고 이제 말려든 김건희 여사도 참 답답하지만 그렇게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엄으로 맞서니까 바로 내란몰이 했다가 지금 거꾸로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리석어서 이렇게 민주당에 날뛰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진언을 공부해 보니까 착한 거는요 생존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있으면은 당할 수도 있지만 권력자가 거꾸로 죽이지 않고 자기 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을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배부르게 살 수는 없지만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이 착함입니다. 근데 그런 착한 사람들도 자기 기회가 오면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시골의 농부들 착하죠. 욕심도 없고. 그런데 닭 잡을 때 보면은 살생에 대한 아무 미안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부들도 착한데 고기 잡아서 고기 펄펄 뛰는 거 탁 때려갖고 죽인 다음에 이렇게 벗길 때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닭 잡거나 생선 토막 내라 그러면 질겁을 합니다. 그건 아주 못합니다. 착한 거는 생존의 방법이지 그게 최고의 미덕이 아니라고요. 지금 양문석 의원은 자기가 이제 윤석열 탄핵하라고 단식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민주당이 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많은 문제들을 이 좋은 기회를 저렇게 엉성하게 만드는 오늘 밤 아까 축구 봤는데 한국 축구 요르단한테 오만한테 비기더니 요르단한테 또 비겼습니다. 근데 지난번 오만 게임도 그렇고 오늘 요르단 게임도 보면서 그렇고 진짜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못하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은 풀로 뛰게 해. 막판에 이번 요르단전 때는 마지막에 5분 남기고 교체했는데 너무 늦었죠. 작전도 되게 단순해요. 근데 왜 저런 식으로 하도록 두지? 그게 국민들이 물렁물렁해서 그래요. 축구팬들이. 우리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축구협회장에 대해서 물렁물렁하니까 저런 축구가 나오는 겁니다. 선수에 의존하게 되고 작전도 없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런 모진 사람이 돼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초당적 협력. 한덕수 총리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는요. 제가 그 국민 저항권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힘의 축을 기울게 해야 됩니다. 확 기울게 해야죠. 5.16처럼 12.12처럼 충돌을 무릅쓰고라도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긴 쪽이 업을 쌓겠죠. 그 업 때문에 박정희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결국은 총 맞아 죽었고 전두환은 뭐 그 후에 퇴임 이후에는 굉장히 쓸쓸한 인생을 맞았는데 그런 업을 받더라도 힘의 축을 기울게 해야 되지 이거 착하게만 대응하면요 못합니다. 홍명보 축구처럼 손흥민 이름 하나 갖고 축구가 잘합니까? 정치는요 대결입니다. 결투입니다. 너무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고 희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말로 하라고 타협인데 타협을 못하고 결국 헌재나 사법기관에 다 맡기게 되면 이건 정치가 아니지. 사법이 된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사법에 맡겼으면 그걸 따르겠다. 승복도 해야 된다. 승복도 안 하고 민주당은 저래. 저건 애들이 떼쓰는 겁니다. 저런 건 쳐야 됩니다. 힘의 축에 기울여야 돼요. 지금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산불이 나서 난리인데 이런 방구도 얘기도 못하는 민주당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합니까? 이북을 대변하지. 그리고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증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좌파들 그리고 이북은요. 대한민국 리더가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처럼 싸움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되게 두려워했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사자떼고요. 양이 이끄는 사자떼는 양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자떼가 되고 양떼가 되는데, 저 문재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양떼가 되죠. 실제로 이북한 때 가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 들어도 허허 웃는 무골노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근데 박정희나 전두환 때 같으면 이북도 겁을 내잖아요. 주변국도 겁을 내고. 박정희는 월남 파병도 하고. 이제 육공정부 들어와서 계속 했던 게 뭐 문민정부니 보통 사람이니 국민의 정부니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사고치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도록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대한민국 군부를 계속 약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게 경남고등학교 나왔던 YS. 하나의 척결하면서 우리 군부 내에서 사조직은 없어졌지만 이북하고 딱 붙겠다고 하는 군인들이 없잖아요. 이번에 12.3 계엄 때도 군인 정신에 투철한 군인이 안 보였잖아요. 뭐 국민연금 내고 날아가는데 이런 사람만 생겼고. 그러니까 사실 12.3 계엄 때 윤 대통령이 했으면 군인들이 척척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았던 거야. 대한민국 허점이 맹점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군부를 막 죽여왔는데 이번에 뜻밖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보니까 대통령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좌파하고 북한이. 제가 왜 북한 김정은이는 윤석열을 두려워하느냐. 계엄령 다음으로는 뭐 작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참수부대 만들고 불편한 일본하고도 관계 정상화하고 다 윤석열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북이 싫어하니까 민주당 내에 시국사범 출신들이 한 20명 이상 있죠. 그 자들이 준동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힘의 축을 기울이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좌파들을 척결해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하다가 이렇게 되치게 당한 거야. 그걸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본인이 안 하다가 당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좌파를 척결하려면 한덕수나 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수 쪽에서 누가 당선돼도 못합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그러니까 못합니다. 지금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탄핵됐다가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개헌안을 만들고 그 개헌안을 다시 국민투표를 붙여서 통과가 되고 그런 다음에 대선, 총선, 지선을 동시에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퇴임하는 거죠. 뭐 그 와중에 이북하고 한번 붙으면 붙는 거고 그래야 뭐가 정리되지. 제 얘기는 이겁니다. 뭐 전쟁하자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힘의 축이 기울어야 된다.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던 거는요. 팽팽하게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웃기고 있네. 날개는 좌우에 있지만 둘이 날개가 충돌합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 둘이 막 쌈질하면 이게 날개가 아니지. 같은 기능을 한 거잖아요. 국론 분열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치가 충돌이 있고 경제가 이런 데서 충돌이 없다 보니까 이나마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치가 이북을 대변하면서 지금 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에서 힘의 축이 기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는 지금 뭐 산불도 심각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번 해봐라.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뭐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죠. 뭐 좌파가 끌어도 할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질어져야 됩니다. 착한 민주당이 없다가 아니라 착한 국민이 없다. 그리고 결투를 못하겠으면 타협도 해야 된다. 승복도 못한다. 이 세 가지 못하는 정치인은 나가라! 이런 국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